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유지가 별림이를 아주 무사히 출산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고생했어, 유지. 고생했어. 고생 중입니다. 육아동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둘째를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이미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생기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이 사실을 우리 첫째 아이한테 어떻게 알릴지, 그리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첫째 아이 반응이 어떨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셋 중에서 유일하게 둘째 맘이 된 유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번 오늘은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 재준이가 몇 살 때 이제 별림이가 생겼지? 재준이 2돌쯤부터 이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생긴 거는 이제 3돌쯤. 그래서 지금 거의 48개월 터울인데 재준이는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그런지 별로 거부감 없이 동생을 잘 받아들인 것 같아. 그리고 나름 좀 터울도 많이 나는 편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크게 질투하지 않고 동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좀 된 것 같았어. 근데 보통 주변에서 보면은 둘째가 생겼을 때 이제 첫째가 많이 이제 질투를 하거나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내 아는 지인의 아기를 보면은 좀 그 아기들도 이제 터울이 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둘째가 생기고 나서 이제 아기들 선물이 막 들어오잖아. 왜냐면 이제 선물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는데 첫째가 그 선물이 들어올 때마다 그 동생 선물을 꼭 자기가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옷이면은 작은 옷이어도 꼭 막 다 억지로 다 늘어날 정도로 입어봐야 되고 신발도 막 억지로 신어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냥 해줬대. 그냥 다 입어보고 다 쓰게 해줬대. 첫째 입장에서는 둘째가 동생이 생기면 그 첫 데리고 온 느낌, 뭐 폐위된 왕 이런 맞아, 표현도 맞아. 쓰잖아. 그러니까 첫째 아이들한테는 그게 물론 이제 굉장히 반가운 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첫째 아이가 동생이 생겼는데 무려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생겼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나는 동생 없어 막 이런 건가? 그렇지. 나한테는 동생 없어. 저는 혼자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재준이한테 처음 이제 동생이 생긴 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해줬어? 이제 태명을 짓고 나서 엄마 뱃속에 별림이라고 재준이 동생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병원에 이제 갔다 오면 초음파 사진을 봤잖아. 그거를 이제 보면서 같이 보면서 동생이 이만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지. 너가 처음에 설명을 재준이한테 잘 해줬어도 막상 동생이 생기고 나서 재준이가 좀 행동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때 시기상 그랬던 건지 동생이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서 유독 친구들이랑 자주 부딪히는 시기가 있었어. 그리고 혼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제 별림이 태어나면 엄마는 별림이를 사랑하고 아빠는 재준이를 사랑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별림이가 태어나도 엄마 아빠 둘 다 재준이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엄마는 별림이 사랑하고 아빠는 재준이 사랑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조상기 때문에 아빠가 거의 이제 육아를 좀 전담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아,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나는 엄마한테 케어를 잘 못 받겠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짐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되게 본능적으로 애들이 그니까. 느끼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오은영 박사님 클립에서 힌트를 얻어서 재준이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재준아, 엄마랑 아빠랑 이제 사랑해서 재준이가 생겼는데 재준이가 생겼다고 해서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재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생긴 거잖아. 별림이도 마찬가지야. 별림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재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재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별림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2개가 된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엄마 뭐 별림이가 태어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2개가 되는 거지. 너무 그렇게 귀여워. 귀여워.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뭔가 되게 동화 같은 그러니까. 일종이 항상 말하는 동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야기가 또 나와.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많이 울 수 있는데 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덥고 춥고 배고프고 뭐 똥오줌 놓고 그런 거를 다 울음으로 표현한다. 그런 것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가 없다. 근데 재준이는 이가 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아기는 이가 없어서 엄마 쪼쪼만 먹을 수가 있어. 그동안에 재준이는 간식이랑 마실 거를 엄마가 준비해 줄게. 그럼 그거 먹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명했었던 것 같아. 맞아. 둘째가 이제 모유 수유하거나 하면은 그걸 또 첫째들이 그렇게 질투하고 아니면 막 실제로 그냥 분유를 먹어도 꼭 자기도 젖병에 먹겠다고 맞아.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남은 어땠어? 처음 만남은 그때 이제 출산 가방 싸게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친정에 미리 블럭을 주문을 해놓고 내가 동생 낳으러 이제 갔을 때 재준이한테 이거 동생이 주는 선물이야 하면서 이제 블럭을 오픈을 했어. 귀여워. 그랬더니 그랬대. 동생이 선물 줬으니까 동생한테 잘해줘야겠다. 아. 그랬대. 역시 정말 물질에. 아이들이야. 그리고 이제 재준이한테는 그때 작은 인형 선물 준비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동생 만날 때 이제 같이 전달하게 해주고. 그럼 딱 정말 재준이가 동생을 딱 처음 봤을 때 음. 만났을 때 어땠어? 어떤 반응이었어? 그때 되게 귀여워했던 것 같아. 너무 귀엽다고. 작은. 왜냐면 되게 기다렸거든. 내가 봄에 이제 별림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엄마 봄은 언제 와? 봄이 왔어? 계속 물어봤거든. 그리고 재준이 입장에서는 엄마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를 또 실제로 보고 뱃속에 있을 때도 배 쓰다듬게 해주면서 뭐 형아 목소리 들려줘라거나 동생이 이만큼 자랐대 뭐 태동도 느끼게 해주고 같이 있다는 거를 늘 인지하게 해줬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별림이가 집으로 오고 나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됐잖아. 그러면 어때?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둘째 모유 수유하면은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이 많아서 걱정을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뭐 애기 울면 엄마 빨리 가서 밥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대신에 이제 아직은 아주머니가 오시니까 아기가 이제 재준이가 하원에서 오면은 맡기고 나는 이제 놀이터 가고. 계속 맨날 놀이터 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아빠가 데리고 다니고 같이 많이 맞춰주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평소에 아빠랑 이제 재준이의 유대 관계도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조상기 때문에 아빠가 그동안 많이 이제 육아를 전담했었으니까 아빠랑 같이 다니는 거에 많이 익숙하지 지금. 보니까 첫째랑 그래도 이제 엄마랑 첫째가 보내는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놀이터에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둘만의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유지 너가 왜 둘째 임신하고 책 같은 것도 읽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준비했었잖아. 그때 좀 읽으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뭐 책 같은 거 있었어? 추천할 만한 거? 이 책인데 첫째 아이 마음 아프지 않게 둘째 아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육아서 중에 형제관계에 대한 책이 별로 없는데 이 책 보면서 어떻게 처음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고 또 어떻게 첫 만남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이제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아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팁인데 애기 어렸을 때 사진을 이제 포토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너도 어렸을 때 이렇게 작고 예쁘고 귀여웠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라고 했는데 포토북을 만들었는데 재준이 같은 경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지금 재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터울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 근데 터울이 좀 적게 나는 경우, 뭐 연년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첫째한테 이제 말로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로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나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이들은 다 느낄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신생아를 둘째를 키우게 되면은 엄마가 결국에는 뭐 이제 모유 수유를 하든 아니면 우유병을 먹이든 아이를 거의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의 눈은 첫째한테 또 가 있고 첫째랑 눈 마주침 하면서 아우 그랬어 하고 이제 말하고 또 이제 간혹 아이가 이제
둘째가 자고 있거나 이러면은 또 첫째랑 놀아주거나 또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또 그렇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최대한 첫째 아이를 배려하면서 충분히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계속 요런 거를 인식시켜주면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 엄마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그냥 정말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구나. 말이 이제 이해하기 그치?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그렇지. 거잖아. 일단은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아직은 누워 있잖아. 근데 애가 막 기어다니고 자기 장난감 만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치. 재준이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게 되는. 첫째랑 둘째가 딱 처음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주면 좋을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육아동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유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 첫째 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 그리고 첫째 아이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 둘째 계획 중이거나 임신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나 다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꾹꾹. 알람까지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